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은 우선 지금 이 옆에 나오는 기사들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뉴스인 거죠. 최근에 일어난다라면 말이죠. 근데 사실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놀라실 필요가 없는 거는 사실 이 기사들은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그런 2008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의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부터는 이것만 조심을 해도 투자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동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식 관련돼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고 금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면 현재 상황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크게 보면 지금은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고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돈들이 기업 투자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자산시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투자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해서 같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외당하고 나중에는 후회할 것 같아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30대 부동산들이 지금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고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개인들의 자산 투자 증가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중이고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는 앱이 유행을 하면서 바이어족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부동산도 상승 흐름을 탄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제 회복이나 경기 활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필요한데 밀레니얼 세대의 파이어족의 성향상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우려 때문에 재락다운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소비는 감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정리를 하면 세계적으로는 자산 인플레, 물가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국가별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동안 미국의 투자 흐름이 생기면서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갔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 재난지원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코로나로부터 예상보다 좀 빠른 회복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미국 바깥으로 투자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의 약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강세가 최근에 그래서 일어나고 있고 주식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1700 정도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금 현재는 2300을 넘으면서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는 이처럼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는가 아니면 돈이 이제 빨아들여져 가는가 아니면 그 풀려진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국가별로 큰 자금 흐름을 우선 어떻게 되는지 알고 봐야지 그 다음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금리 및 환율 등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리 및 환율 등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금리나 환율이 모든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어떤가요? 말씀드렸듯이 워낙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미국 바깥으로 뿌려지면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미국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약세가 되는 것만 막는다는 말이죠. 부동산도 여러 번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는 중입니다. 전세가가 폭등할 조짐이 보이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바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최근 규제들로 인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뭐 매매 시장의 상승 흐름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뭐 비트코인도 화폐 하락이 같이 하는 중에서 이러한 가치 하락을 상쇄시킬 좋은 투자 자산으로 생각이 돼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뭐 금은 말할 것도 없이 상승 중이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단기 위주로는 좀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정부의 뭐 지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국채가 막 발행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금융 위기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채권 발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는 장기 위주로는 채권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만은 아니 좀 혼조의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웬만한 자산은 지금 다 오르는 것 같네요. 뭐 오일만 최근에 뭐 급락을 했다가 좀 반등하면서 $40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웬만한 투자 자산 흐름이 다 좋은데, 그리고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한동안은 금리 인상도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뭘 조심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대충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는 오를 자산들은 계속 오르겠지만 떨어질 자산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투자 자산에도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낙스 효과 등으로 골고루 퍼졌던 돈들이 이제는 나쁜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덜 매력적인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더 매력적인 좋은 자산으로 흘러갈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 부동산 내에서도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데를 조심해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봐야 될 자산 시장을 쪼개서 선별적으로 보아야 할 지금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어떤 주식,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주식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뭐 기술주, 테크주, 뭐 플랫폼주,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성장주에 들어가죠.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S&P보다 나스닥이 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코로나 등의 여파로 언택트나 뭐 치료제 시장에 대한 시장 성장의 기대로 만들어진 상승장인 겁니다. 뭐 전기차 등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주식 가격 상승이 어떤 게 기본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주식 시장을 가치주랑 성장주로 나눠서 분류를 많이 하죠. 가치주는 현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말하고, 성장주는 미래에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가 되는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성장주의 경우에는 현재는 뚜렷하게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지금의 가치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기대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퍼나 PBR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죠. 코로나 등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치주들의 주식 가격은 부진한 상황이 되는 거고, 코로나나 전기차들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 커질 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성장주들의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장주의 주식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즉 더 가격 상승에 더 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금리 하락, 저금리 상황입니다.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미래에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때 쓰이는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건 즉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주식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장 현금 흐름도 안 좋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많은 가치주들은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물론 상승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라는 것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요. 가치 상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거기에 저금리가 유지된다는 건 불경기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때에는 제대로 된 성장주가 몇 없기 때문에 뚜렷한 성장주가 보인다라고 하면 돈이 몰리게 되는 성향이 나타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주식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가치주의 상승 흐름을 크게 탄 게 아니라서 크게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뭐 금리가 좀 올라가는 시기가 시작이 되려 그러면 가치주에 관심 오히려 가져야 되는 게 더 맞고요. 그렇다면 로켓 슈팅을 하고 있는 성장주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만큼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주들 중에서 뚜렷한 자산이나 아니면 완전히 확보된 소비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 시장의 성장성만을 보고 급격하게 밀어 올려진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니콜라 같은 회사인 거죠. 뭐 계속 떨어질 거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른 예고요. 니콜라는 수소 연료전지 트럭 제조업체로 테슬라의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연초에 $10 정도 하던 게 2020년 6월 정도에는 $80까지 갔고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생산시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품도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데에 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다시 $30까지 주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아마존을 좀 좋아하는데 저금리 기조에서 트럼프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자금 확보를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대규모 투자를 아마존은 미리 해왔었습니다. 현재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및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더욱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니콜라와는 좀 대조가 되고 있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자산이나 아니면 그러한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 쪽도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자들이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가 쉽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위협이 될 만한 대체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플랫폼 기업을 빼고는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 프리첼 이런 게 굉장히 비싸게 팔린 다음에 사용자가 다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자를 계속 내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기업들은 만에 하나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망조가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되 다리가 부러질 말들이나 기본 체력이 약한 말들은 조심해서 올라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닷컴 버블을 떠올리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